네, 제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녹음을 하다가 거의 다 했는데 클릭 미스해서 날려먹었거든. 그래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제 체력을 갈아서 상진님에게 다시 한번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두 번째 인사를 하는 거지만 재밌습니다. 그래도 텐션 유지하면서 열심히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네. 예. 뭐 어쩔 건데 네가 나한테.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 네. 어떻게 할 건데. 됐고요. 일단 외국인 투수 이야기를 3개를 했고 3명을 다 했고 그리고 코치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요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우리 팀에서 이제 가장 기대되는 야수 중에 한 명이죠. 이제는 야수들이 안 되나? 이제 야수들이 안 되죠. 이제 그분들 이제 도박을 그 녀석들. 그 녀석들. 네. 예. 네. 그래서 윤고나황이 결국에 무너져서 남은 게 윤동희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윤동희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라이브에서도 3할 타율을 3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선수가 항상 가지고 오던 이 3할이라는 목표치를 한번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26시즌 더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완전 지금 의견이 다르시다. 맞습니다. 이제 윤동희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에서 가장 순조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선수를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정말 미친 듯이 깝니다. 숫자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잘못됐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영구님이 말씀하셨던 3화를 통과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좀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 25시즌에 얼마만큼 잘했는지 제가 한번 수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교 자료로 올린 다른 우익수들은 25시즌에 정규 타석의 50% 이상 소화를 한 우익수들만 모아봤습니다. 네네. 12명이에요. 윤동희 선수 포함.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가로축에는 WRC 그리고 이제 세로축에는 WAR 종합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코 윤동희 선수가 못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리그 평균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리그 평균을 좀 상회했다. 상회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익수 같은 경우는 좀 공격력을 많이 보는 포지션이죠.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공격력에서 평균의 이상의 성적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 또 특히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WAR 같은 경우는 타격뿐만이 아니라 수비, 주루 이런 것도 보지만 또 그렇죠. 한 시즌에 얼마만큼 누적된 그러니까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도 보고 있는 지표란 말이죠. 그렇지. 생각해보면은 경기 출장을 많이 하지 못하면은 WAR 자체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도 4번째 위치에 있으면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뛰고 있는 동안에는 퍼포먼스가 꽤 알짜배기였다. 쏠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보면 절대 못한 건 아니다,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성인과 안현민이 좀 많이 잘했어요. 그 둘이는 국가대표도 갔으니까. 네. 그리고 또 윤동희가 작년에 경기를 많이 못해서 그렇지 144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한 125경기, 130경기 정도 소화를 다시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여담으로 디펜시브 워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스태티지에 나오는 디펜시브 워를 막 그렇게 신용을 하지는 않아요. 수비의 지표가 좀 신빙성이 있다면 하려면 모든 구장에 호크아이가 다 깔려야 되고. 네. 그래도 윤동희가 수비 WAR 자체가 나쁜 편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윤동희가 수비에서 실수하는 건 없잖아. 항상 보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플레이가 꽤 자주 나와요. 윤동희 선수의 디펜시브 워를 살펴보면 양수가 찍혀요. 양수가 찍히고 0.565를 찍히는데 이게 롯데에서 2010년 이래에 손아섭 빼고 유일합니다. 아니, 일단 롯데에서 수비가 양수인 선수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전 포지션 아마 거의 없는 걸로. 그렇죠. 네, 몇 명 안 돼요. 네, 맞아요. 이게 또 보정값이 심지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익수는 보정값이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네. 근데도 0.5이면 수비 제일 잘하는 거야. 맞아요. 롯데에서. 그래서 다음 해주실 얘기는. 이제 잘한 걸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좀 아쉬웠던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윤동희 선수가 아무래도 벌크업을 25시즌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장타력이 상승을 노렸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벌크업을 많이 한 것 같던데. 네. 그래서 보면은 턱선이 사라지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주 많이 벌크업을 먹고 열심히 하는구나. 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구나.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보통 벌크업을 하게 되면 선수들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긴 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게 되면서 부상도 아무래도 좀 올 것이고 실제로 작년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여름에 좀 쉬었죠. 한 6, 7월 달에.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무게를 갑자기 너무 많이 찌게 되면 막 무릎이 아프다던가, 네. 발목이 아프다던가 이런 거 생기고. 그러세요? 난 그렇던데. 넌 아직 형 너 죽여버린다? 아직 젊으니까 전 아직 그리고 젊으니까. 또 살을 갑자기 너무 많이 빼도 이게 사람이 기력도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선수들도 벌크업 하면서 자기의 갖고 있던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긴 그렇죠.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정규 타석의 50% 이상 소화를 한 각 팀의 주전 우익수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이 선수들 중에서 경기 소화수가 윤동희 선수는 97경기로 전체 하위 3등입니다. 소화 타석수로만 봐도 400타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전체 7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네, 이런 선수는 풀 시즌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제 두 번째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자, 윤동희 선수가 벌크업을 해서 장타력의 상승을 노렸지만 장타력이 답보 상태에 그쳤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후퇴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네.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거의 저는 유지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영웅 스윙한다고 우리 억가하는 그 일부 커뮤니티에 있는 팬들을 향해서 제가 회초리를 들 겁니다. 회초리를. 네. 네, 회초리를 들 겁니다. 따끔따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샘플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안 보셔도 상관은 없고 2023년과 2024년, 2025년을 보시면 될 건데 2025년에 장타율이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0.4 이상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0.4를 넘었으면 네. 이 선수가 뭐 안현민처럼 파워히터는 아니니까 그렇죠. 결코 낮은 수치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홈런 페이스도 97경기를 뛰면서 홈런 9개를 올 시즌에 25시즌에 쳤단 말이죠. 네. 그러면 24시즌에 13개를 친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네. 홈런 페이스도 그렇게 막 밀렸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2루타, 3루타가 조금 개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장타율이 왜 소폭 하락을 하거나 답보 상태에 그쳤을까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윤동희 선수가 어떤 식으로 타구를 날리는지, 타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네. 2024년이 이제 장타적인 측면에서 가장 활발했던 시즌이죠. 네. 자, 보시면 플라이볼 퍼센티지를 봤을 때 53.4%로 전체 공의 절반 이상을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인필드 플라이의 비중도 5.6%, 이거를 외야로 보내는 거 47.8%, 아주 양질의 공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자, 2025년을 들면서 플라이볼의 비중이 무려 20%가 깎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라인 드라이브 퍼센티지가 무려 15%가 늘었어요. 자,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대 단점이 그라운드 볼이 많이 나오는 게 단점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타격 밸런스가 무너져서 윤동희 선수가 타구질이 안 좋아졌다면 사실 그라운드 볼 퍼센티지가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헛 맞았거나.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게 라인 드라이브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다는 건 25시즌에 라인 드라이브 위주의 인플레이 타구를 양산을 주도를 했던 그런 타격 코치진들의 방향성이 윤동희에게 강하게 주입이 되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코치진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맞는 선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겐 맞겠지만 근데 이거를 모든 선수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이제 앞으로 이 선수 분석을 더 해나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 드라이버 퍼센티지가 25시즌 들어서 비약적으로 상승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선수 성장 자체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 게 네. 이병규 코치님이 물론 다르게 하시겠지만 네. 이전에 김주창 코치님이 계시기 전에 네. 라이언 코치가 있을 때 네. 또 보조 코치로서 같이 하면서 궤도를 같이 했던 분인데 네. 그 라이언 코치도 강하게 때리면서 라인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라인 드라이브가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도 알겠고 이제 이병규 코치님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 선수의 또 타구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봐야 된다. 네,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커뮤니티에서 윤동희 선수들 그렇게 까는데, 예? 뭐, 맨날 그 나오는 말 있잖아요. 정말 또 저거 영스윙 하네. 예? 뭐, 저거 지금 일본에서 자리점 잡았더니, 탐욕이 막 가득 차가지고 타석에서 거만해가지고 스윙만 커진다. 근데 제가 숫자를 이게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윤동희 선수가 오히려 영웅 스윙과 탐욕 스윙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윤동희 선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스윙하기 바빴다면 컨택을 보는 지표들이 박살이 났겠죠. 뭐 볼넷 비율, 그죠? 그다음 뭐 삼진 비율. 볼넷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삼진은 늘어났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이제 그걸 합친 볼삼비도 당연히 박살이 났겠죠. 박살이 났겠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자면 윤동희 선수는 절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볼넷율을 보시면 커리어 내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시즌에 윤동희의 타석당 볼넷 비율은 12.3%로 그 위에 공을 더 잘 골랐던 선수들은 나성범, 안현민밖에 없습니다. 오. 자, 나성범, 안현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타력을 사람들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승부를 피하다가 볼넷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윤동희 선수가 사실상 거의 개피터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성구안을 가지고 있다. 뭐 기본적으로 송구안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이런 거에서 욕먹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숫자가 네. 그렇게 보여주지 않죠.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표 보여드릴게요. 삼진율인데 우리가 통상 장타를 많이 노리는 슬러거 유형의 타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25%의 삼진율을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심해도 30%. 그렇지. 많게는 30%까지 보긴 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동희는 커리어 내내 20% 안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합하는 볼삼비 수치를 봤을 때도 커리어 내내 우상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삼비가 계속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타석에서의 뭐 문제점은 사실상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타석에서 어떻게 투수들을 상대해야 나가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정립이 돼 가고 있다. 접근법이 확실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오히려 성숙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자, 이제 또 다른 지표를 또 보여드릴 텐데 순출루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구안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지표 있죠. 맞습니다. 윤동희는 1군 내내 지금까지 순출률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2025 시즌은 0.1이 넘었습니다. 0.103을 기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상적인 타자의 슬래시 라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 4, 5죠. 그죠? 타출장 3, 4, 5가 기본이죠. 가장 이상적인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순출률이 0.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윤동희가 그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타율이 틀어서 그런 거 압니다. 근데 아는데 저는 사실 타율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2할 8푼만 돼도 저는 충분히 양호하다 생각해요. 윤동희가 타율이 3년 평균 2할 9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 3할 턱, 턱 앞에. 네, 2할 9푼인가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0.09인 거야. 0.09. 네, 그러면 뭐 영 나쁘지도 않은 거긴 해. 거의 우리가 테이블 세터 교타자들에게 바라는 게 0.1 정도의 성구안을 바라는데 윤동희는 충분히 그 기대치를 만족을 해줬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희 커뮤니티에서 보시면 아니 그냥 사람들이 득점권 이야기 되게 많이 하면서 네네네. 그렇게 체감이 구리다.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하죠. 네, 그런 분들 있을까봐 제가 또 새로운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득점권 타율에서 일반 타율을 빼봤어요. 네. 그래서 양수면 득점권에서 잘 친다는 얘기일 거고 뭐 못하면 당연히 뭐 스치 소리 듣겠죠. 그렇죠. 네. 근데 윤동희는 2024년 이후로 항상 양수를 기록했습니다. 득점권에서 절대 밀리는 선수가 아니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서 체감이 구리다 뭐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제가 이왕 한번 떠벌린 김에 회초리를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보겠습니다. 사람들 허벅지 날라가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별 지표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인데 네네네.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냥 레버리지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레버리지 3.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너무 중요해지는 경기의 승부처라고 봐야 되죠. 네, 정말 결정적인 경기 네. 승부처여서 그만큼 샘플 수도 작다. 통상적인 그런 경기의 승부처는 대부분 하이 레버리지 인덱스 1.6 이상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한 6이 넘어가는 자료들부터는 그냥 중요한 순간에 잘 한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데, 뭐 어차피 하이레버리지 플러스 3.0이 넘어가는 자료들은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타율과 출루율, 장타, OPS 이렇게 제가 다 자료를 긁어 왔는데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버리지에서 오히려 컨택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발이 넘습니다. 근데 난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왜요? 그냥 지금 출루율 자체는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장타율이 줄어드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컨택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금 출루율 같은 경우는 4할, 언저리에서 계속 꾸준히 형성이 되고 있고, 뭐, 표본이 작긴 하지만, 레버리지 인덱스 3.0 이상에서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장타율이 확실하게 꺾이고 있죠. 근데 네. 이 말은 커뮤니티에서, 말 잘해라.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 승부처에서 영웅 스윙 한다라는 그 가정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대척되는 자료긴 하네요. 오히려 윤동희 선수는 중요한 상황일수록 장타를 포기를 하고 컨택이나 출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팬들이 윤동희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윤동희는 우리 팀에서 가장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유망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야. 정정해야 돼. 왜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코어 유망주라고 얘기해야 돼. A few moments later. 이제 슬슬 주전 3년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슬슬 조금씩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는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매년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어요. 네. 매년 시즌 후반이 된다면은 네.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항상 부상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작년에는 좀 더 일찍 그게 와서 조금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윤동희라는 선수가 타율이 2할 9푼이잖아요. 네. 여기서 3할이 된다는 건 막상 안타 개수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20개도 안 될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여기서 한번 걸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쉽게 말하면 한 주에 안타 하나만 놓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은 딱 3할 채울 수 있긴 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윤동희 선수가 왜 3할에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윤동희 선수 본인이 롤모델을 박건호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건호 선수가 사실 두산 때 한참 잘할 때 보면 연결된 타자 맞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추신수 선수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3할을 기록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보면 2할 때 후반을 항상 기록을 하면서 홈런을 20개, 출루율을 4할 이상으로. 출루율 4할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장타율을 4할 5푼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서 결국에는 OPS를 850 이상으로 맞추는 그런 식으로 맞췄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포지션도 우익수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롤모델을 추신수로 봤으면 좋겠다. 물론 능력치, 순수 능력치만 따지면 메이저에서 그 정도 스탯을 찍은 추신수보다 윤동희가 모자란 거 맞죠. 근데 크보에서 그런 모양의 스탯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전성기 때 20개 후반에서 30개 정도 치는 시즌이 한두 시즌 정도 나오고 오피스가 막 900을 한 넘는 시즌도 한두 시즌 정도 나와주면 아, 이 선수의 커리어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잘 가겠구나.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꼭 몸이 크지 않더라도 공을 잘 걸어넘기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장타율을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제 남은 코어 유망주가 윤동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기 주장도 이제 윤동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제 거의 확정 났죠? 어깨에 통나무 냈어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무거워. 가진 게 많아. 기록이 극단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선수만 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은 윤동희 선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